안녕하세요. 4시 반 최영철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교수님이 주신 상황 코드 퀴링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프레즈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2학기 독학이라 프레즈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많이 어려웠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프레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지도 몰라서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프레즈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돼서 진행을 해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런 걸 배움으로써 앞으로 3학년 때나 또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저의 능력, 스킬 같은 것이 늘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 콜드 큐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학기에 진행했던 방법들은 이렇게 메모를 방법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사학 같은 경우는 아가를 이용하고, 또한 이제 파이버메쉬라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아가를 이용한 방법의 장점,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단점인 경고성 같은 것들을 강도와 경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훨씬 더 콜드 큐링의 단점을 보완해서 최종 의치에서의 장점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콜드 큐링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콜드 큐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분할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제 진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학 나비치 모형을 제작하는데, 제작이 끝나고 진행을 만들고 치은 형성까지 끝난 모형을 물에 소킹을 합니다. 소킹을 해주는 이유는 모형이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아가를 이용해서 해준다면, 아가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된 모형이 수분이 아가를 만나게 되면 아가에서 수분을 뺏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가의 수분을 뺏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형을 물에 쓰는 것이고, 10분, 20분 이상 묵어주는데요. 이게 당연히 그치지 않으면 아가의 수분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행 후에 급하더라도 시행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킹이 끝난 모형을 플라스크에 담을 텐데요. 이때 아가 플라스크가 있는데, 아까 전에 플라스크의 상악과 이제 바닥면이 되어 있는데, 이 아가를 부어주기 전에 상과 바닥면을 결합시켰을 때 완전히 결합이 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결합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합이 돼서
아가의 온도는 빛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왁스 용융 온도보다 낮게 조절한 후에 아가를 주입해야 되고, 만약에 이 온도보다 아가의 온도가 높게 되면 아가를 닿았을 때 왁스가 연화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아가의 온도를 정확히 맞춘 다음에 주입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가를 처음 주입시키면 손으로 모형,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형을 잡고 있고, 이제 아가가 어느 정도 주입돼서 모형이 움직이지 않는데 손을 뺀 후에 나머지 아가를 쭉 부어줍니다. 이때 아가는 너무 언더가 되지 않게 약간 살짝 열있게 이렇게 아가를 부어주고, 이 과잉의 아가가 나중에 결합시 분리가 잘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가 되지 않게 살짝 열있게 아가를 주고, 그러면 선임이랄까 왜 아들 보러 왜 아들 아가 주입 후에 아가 이렇게 열있게 주입하고 이제 아가를 이제 물에 담궈서 경화를 시킬 텐데요. 이제 바로 아가를 찬물에 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가의 표면에 살짝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기 중에 경화시키고, 그 단계가 됐을 때 이제 물에 담궈서 경화를 시킬 텐데요. 처음부터 절대 바로 물에 담가서 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서울까지 와서 과잉된 아가는 제거하지 않고 그 스텝 그대로 이제 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걸 이제 알았어요. 아가를 경화시키는데 나도 해야 될 것이라면, 아가를 담근 물의 높이일 텐데요. 물의 높이는 내 생각은 플라스크 전체 높이에서 전체 높이를 봤을 때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담그는 높이가 아니고 플라스크 내부에 있는 모형의 교환면 교환면 정도의 높이, 즉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물의 높이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가가 경화되면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데 아래쪽은 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경화가 되고 위쪽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경화가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형과 닿아있는 아가 측에 경화가 먼저 일어나서 아직 경화가 되지 않은 위쪽의 아가가 안으로 들어와서 경화 수축을 보상할 수 있는 레저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절대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교환면 높이 정도까지 위치시켜서 경화를 시킵니다. 그 아가를 물에 담가서 경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60분 정도 아가를 경화시킵니다. 아가가 경화되는 동안은 움직이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경화를 시키고요. 이제 아가가 완전히 경화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아가를 분리하여 주는데, 이때 기저면을 바닥을 주입 나사를 풀러주고 이제 베이스를 제거를 해주면 이제 아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불리에서 아가에 손을 넣어서 모형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파츌라나 날카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모형 주위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살짝 만들어줍니다. 전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형 베이스 끝쪽을 따라서 살짝 이렇게 홈이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것이 바로 아가를 살짝 제거해줘서 손으로 모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손으로 가볍게 아가의 상처를 주지 않고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형에서 인공치를 분리하여 주는데요. 인공치를 제거하고
인공지를 다시 아가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나비치를 왁스를 제거해 주는데 인공지에 잔존 왁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공지에 왁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인공지 왁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가 이렇게 좌우측이 있고 4, 5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지를 순서대로 모형에서 제거해서 위치시킨다면 나중에 인공지를 다시 아가에 삽입할 때 훨씬 헷갈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켤 때도 손이 뜨겁지 않고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의 좌우가 바뀌거나 하면 나중에 위치에서 완성 위치가 바뀐 상태로 완성됐다면 쓰지 못하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인공지를 나중에 아가에 주시킬 때 삽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를 순서대로 모형에서 제거시켜서 도구에 이렇게 놓아주면 가자마자 빵으로 흘려서 살게. 인공지를 왁스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스팀기를 이용해서 인공지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인공지에 잔존 왁스가 절대 없도록 주의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돼서 미안하면 했지. 인공지가 분실될 수 있는데요. 저녁 분실돼서는 그거 안 신고 되기 받는다. 때문에 원래 아빠 인공지가 날아가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꽉 잡고 스팀을 해줘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쓰고. 이제 깨끗하게 왁스가 제거된 수련들 전화가 진짜 계속 다시 가시는데 어떡하지? 아까 상황 너무 내부에 보고 삽입시켜 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선생님한테 아까 쉽게 안부 문자 들었는데 지금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뽑아놨기 조정하고 때문에 올게. 나 지금 여기 있는데 30페이지? 여기 제거 있는데 나? 인공지를 이게 아까 더 내부에 딱히 없이 계속 있습니다. 읽어. 그냥 읽는 게 낫겠지? 네, 인공지를 다시 재배열할 때 인공지의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위치가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레진 착립 시에 인공지의 움직이거나 위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자리에 찾아서 인공지를 배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를 모두 배열하면 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인공지를 배열했을 때 원래 그 인형에 이렇게 양형 인공지가 들어오게 되면 손으로 건들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건드렸을 때 크게 바로 배설하지 않고 움직임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짝 만져봤을 때 움직인다면 그건 아직 제자리가 아니거나 끝까지 위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인공지가 제 자리에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아가에서 분리시키고 깨끗하게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파이버 메쉬를 이용한 제작 방법이기 때문에 왁스를 모형에 접합시켜야 되는데 모형이 젖어 있다면 왁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인공지를 왁스 제거하는 당일 직전에 바로 모형을 따뜻한 곳에 건조를 시키거나 해서 다시 모형에 물기가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이제 왁스를 이용해서 이 접합을 시켜줄 텐데요. 이 왁스를 이용한 이유는 나중에 파이버 메쉬라는 재료가
레진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메쉬를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왁스를 깔고 그 위에 파이브 메쉬를 고정시킨 후에 왁스를 제거한다면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여가 되고 또한 훨씬 더 쉽게 움직이지 않고 파이브 메쉬가 고정되기 때문에 유동성 레진을 주입했을 때 파이브 메쉬가 모형상에서 완전히 고정이 되고 레진과의 결합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왁스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공간을 부여해 줍니다. 왁스를 모형 완전히 접합시키고요. 절대 주름지거나 여러 곳이 중첩되어 두께가 다르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왁스를 조절하고 티슈 스탑 5군데 형성합니다. 지구 2개, 지구에서 지구 정도의 2개 정도 형성하고요. 2개 후에도 하나 형성해줍니다. 티슈 스탑은 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 이 티슈 스탑에는 이제 자가중간 레진이 들어가서 파이브 메쉬를 고정시킬 텐데요. 티슈 스탑을 형성해주고 이 티슈 스탑 부위에 레진 얇게 도포합니다. 절대 두껍지 않도록 얇게 도포를 하고 이제 파이브 메쉬를 고정시킨 후에 광중압 레진을 소량 짜줍니다. 광중압 레진을 소량 짜준 그 위에 파이브 메쉬를 올릴 텐데요. 이때 이 상태로는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중압기에 넣어서 레진을 붙여야 되는데 이때 움직이기 때문에 진공 흡착기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진공 흡착기는 전용포에 모형과 파이브 메쉬를 올린 상태에서 진공 흡착기에 공기를 쫙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손으로 모형축을 눌러서 보도부 이런 부위가 뜨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서 진공 상태의 형태를 부여해주고 진공 상태에서 광중압기에 넣고 이제 광중압 레진을 경화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형과 왁스와 파이버 메쉬가 딱 고정되는 형태가 부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파이버 메쉬가 모형상의 위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장화조각 레진을 넣었던 이 티슈 스탑이 나중에 모형과 만나게 돼서 메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레진의 두께를 일률적으로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티슈 스탑이 중요하게 형성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형과 레진과 파이브 메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과 같은 형태가 되기 위해서 왁스를 제거해야 주고 왁스 제거는 끓는 물을 이용해서도 라크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 스팀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요. 이제 파이브 메쉬를 모형상에 맞게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요.
메쉬가 너무 긴다면 레진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파이버 메쉬는 그 영상에서 보도에서 이제 전정부에서 한 2, 3mm 내지 좀 더 짧아도 가능하고요. 얇게 해주고요. 또 주의할 점은 모형이 소대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와 있는데 위치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더 짧게 해주어서 레진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레진보다 더 많이 메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메쉬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거하여 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할 때는 모형에 위치시켜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형에 맞춰서 과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에 맞춰서 제거를 한다면 이제 모형에 다시 메쉬를 고정시켜줘야 이제 아가 속에 넣었을 때 모형과 메쉬가 붙어있을 텐데요. 그때는 아주 소량의 본드를 이용해서 티슈 스타프 위에 본드를 아주 소량 발라서 모형상에 딱 고정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합니다. 그렇게 발라서 완전히 경화가 됐을 때 사진과 같이 아가 속의 모형을 다시 위치시키는데요. 이렇게 아가를 정확히 아가에 파이버 메쉬가 붙은 모형을 정확히 접합을 시키고 다시 아까 분리해놨던 플라스크를 결합시킵니다. 결합시키고 이제 삽입로와 배출로를 통해 레진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삽입로와 배출로는 이렇게 구멍을 주시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삽입로와 배출로를 아가에 형성하여 주는데요. 삽입로와 배출로를 형성할 때는 배출로보다 삽입로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요. 또한 삽입로가 배출로보다는 구멍의 크기가 더 큽니다. 삽입로를 형성할 때는 저희가 만들었던 레진 로게부의 뒤쪽에 형성을 하여주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 사선 방향을 통해서 들어와서 삽입로와 배출로를 형성하여 주면 됩니다. 배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치아 끝 부분에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치아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삽입로와 배출로를 모두 형성하고 인공치를 계열하고 다시 모형을 접합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유독성 레진을 믹싱하여서 아가 내부에 주입시켜줍니다. 아가 내부에 이런 레진을 주입시킬 때는 삽입로를 통해서 소량씩 천천히 주입시키고요. 이때 레진을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시키고 삽입로로 들어가서 배출로로 레진이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레진을 주입시켜줍니다. 이렇게 삽입로를 통해서 배출로로 레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진을 부어주고 압력중압기에서 중압을 시키는데요. 이때 레진을 주입시키고 바로 압력중압기에서 중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레진에서 광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압력중압기에 위치시키고 압력중압을 시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의 높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물의 높이는 플라스크 내부의 플라스크의 2분의 1 정도. 그래서 아까 아가를 물에 경화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레저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저희가 필요한 위치상 부가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경화되면서 수축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물의 높이를 반 정도 사진에서와 같이 위치시키고요. 이제 압력중압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압력중압이 끝나고 레진의 위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걸 아가에서 분류시키기 위해서 합을 분류시키고 이제 일체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아가에서 이제 히트 큐링과 다른 점은 굉장히 분리가 쉽기 때문에 파장 비용도 없고요. 무리하지 않게 그냥 스파츌라나 도구를 이용해서 아가를 잘게 분리해서 모형을 꺼내면 아주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손에 무리하게 꺼내기보다는 이제 아가를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서 아주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가 제거가 이렇게 끝난 완성된 의치인데요. 아주 깨끗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연맛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미와 배출로에 있는 이런 레진만 제거하게 되면 연마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콜드 큐링의 단점이 강도 경도가 좀 부족한 점을 파이버 메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단점을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콜드 큐링 방법보다 훨씬 단점을 보완한 이런 콜드 큐링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이런 콜드 큐링을 처음 진행해 보면서 히트 큐링과 콜드 큐링의 차이점을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고 동영상을 통해 본 것보다 직접 진행을 해봄으로써 훨씬 콜드 큐링이라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고요. 만약에 다음 학기나 다른 데서 이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 혼자의 힘으로 한 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체 연마 끝내서 이제 제출도 끝냈는데요. 제 힘으로 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말고사 동영상을 제출하고 나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참 많이 제가 컴퓨터에 프레지, 동영상,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스킬이 된것 같은 기분 좋은 혜택을 받은 것 같은 뿌듯한 한 학기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콜드 큐리 동영상 제작을 마치겠습니다.